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좌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을 한 뒤가 문제입니다. 실패한 뒤, 패배한 뒤의 문제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는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더 떨어져 버리느냐 하는 결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그 직후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보여주는 패배 후의 뒷모습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재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나타나서 짤막하게 그만둔다고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표가 아직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이거는 적전 도망을 연상시켰습니다. 불리하니까 더 이상 나는 기자들한테 시달리지 않겠다. 오늘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이긴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차분하게 반성을 해서 그 다음 날 패배를 인정하는 잘 정리된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물러나는데 통합당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두었어야 합니다. 이미 해 두었어야 해요. 왜냐? 여론조사를 보면은 크게 진다는 게 이미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패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이기는 데 대한 준비만 하면은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위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도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욕은 황교안 대표가 다 먹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본질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지적했었어야 합니다. 사전투표 부정이 아니라 선거법 통과 강행 때부터 있었던, 더구나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선관위와 경찰의 아주 편파적인 행동을 지적을 하고 이건 꼭 따지겠다고 했었어야 합니다. 물러나는 사람이 실패를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한마디 할 때 거기가 무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배한 통합당에 희망을 주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심어 놓고 떠났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의 도입니다. 이건 뭐 당 대표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서의 과장이라도 그만둘 때 황급하게 적전 도망하듯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다 인수인계하고 후임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노하우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임무교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임무교대. 황교안 대표는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관을 한 6개월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최고 사령관입니다. 최고 사령관을 한 사람이 군인 정신이 이등병 수준도 안 되었다. 앞으로 정말 이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일은 법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떠나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요사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패배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김종인 씨는 몇 달 동안 뭐 그런 비상대책위원장 안 하겠다. 전권을 달라고 합니다. 전권을 달라고 해요. 선거에 실패한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전권을 달라고 다음 대선까지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입주자가 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대구에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입니다. 지금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가 아닌가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해쳐 모여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짤막하지만 여러 글을 합쳐놓은 것보다 아주 잘 썼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통합당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니까 이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유와 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좌파 정당에서 대표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을 이렇게 삼고초려하듯이 제갈량을 모시는 유비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전권까지 줄 자세로 타락할 수야 있겠습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홍준표 씨하고 김종인 씨가 악연이 있습니다. 무슨 악연이 있느냐? 김종인 의원은 전 의원이죠. 김종인 전 이분은 비례대표만 5번 한 분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에서 91년 사이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때 동아은행장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이를 수사했던 사람이 홍준표 검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함승희 주임검사가 김종인 씨를 조사를 했는데 자백을 안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10분 만에 자백을 받았다라고 비화를 틀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부패 혐의 전과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합당을 개혁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통합당 개혁에서 제일 큰 주제는 깨끗하고 용감한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건데 부패 전과자 뇌물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형이 언제 확정이 됐냐 하면은 94년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종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안 전 동아은행장으로부터 동아은행이 추진 중인 업무 전반에 관한 선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자유우파의 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능공일 수는 있어요. 선거를 잘 치르는 기능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이 무장이 안 되면은 이번과 같은 대실수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서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의 말을 막말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후보 제명 조치를 취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인데 정말 막말은 뭐냐? 차명진의 세월호 발언, 김대호의 장애인 발언은 앞뒤 맞춰보면 절대로 막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말은 누가 했느냐? 김종인 씨가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이 한 말은 막말이므로 후보 제명이다. 후보 제명이라는 게 바로 막말입니다. 후보 제명이 막말입니다. 후보 제명감이 아는 사람을
투표 며칠 앞두고 후보 제명이라고 덮어 씌우는 게 그게 막말입니다. 그리해서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이 차명진 김대호의 말이 막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도 후보 제명감으로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통합당 후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이게 차명진 김대호 책임이라고 하는데 김종인 책임이죠. 그런데 김종인의 이 말은 왜 실은 왜 나왔느냐? 바로 좌파들의 막말 프레임 공세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이었다. 왜 허무하게 무너지느냐? 자유민주적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좌익의 전술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럴 때 먼저 지레 겁을 먹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개혁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부 개혁이 아는 내부 숙청은 잘 할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외부의 좌익과 싸우는 데는 실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흔들리고 북한의 심장 김정은이가 흔들리고 있는 이 호기를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8천만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민족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공화국, 진정한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자유민으로 사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김종인 같은 80세에 용기 없는 사람이 와서 우파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투지까지 없애버린다면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제발 통합당은 자존심을 버리지 마라라는 충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